그 BTX 모드 상태에서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은 모든 도구를 펼치면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죠?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서 보시면 돼요. 뭐가 되게 많이 보이죠? 광고 관리자를 딱 누르면 화면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야 빨리 이동해. 네 여기로 보게 되죠. 화면이 이렇게 쭉 여러분은 처음에 광고를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항상 존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녹색 버튼 보이시죠? 만들기 버튼 보이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아무리 이 보여지는 화면이 아무리 달라도 만들기 버튼은 누구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이 화면이 보통 보이지 않고 여러분은 처음에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간편 제작 모드라는 거고 보시면 단계별 가이드 모드로 전환이라고 위에 보이시죠? 네, 초보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누르면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죠?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서 캠페인 이름 트래픽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지울 수가 없으니까 테스트 테스트 0000000 테스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 요 화면으로 넘어져. 똑같죠? 아까 설명한 거랑 보시면은 왼쪽에 계속 단계가 계속 보여지고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는 값이 요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값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뭘 입력했는지 우측에 정리돼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이 바로미터 부분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가운데를 입력하게 되는데 상식적인 것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보세요. 뭐 이런 거 위에 있는 거는 모르시는 거냐 대충 넘기셔도 돼요. 위치부터 보이죠? 위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위치, 뭐 연령, 성별, 언어, 상세 타겟팅, 뭐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원해. 뭐 이런 것들. 뭐 이 상세 타겟팅이라는 건 관심사만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관심사만을 포함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출신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한양대학교는 관심사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대학을 찾는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없네. 뭐 학과, 뭐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종교가 모인 사람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고 알았어 그만해. 추천. 화면이 꾸려. 그 다음에 뭐 제외하고 좁히고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요런 거는 블로그에서 다 하나하나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넣는다 뺀다 등등등등 합니다. 노출 위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권장사항이 뭐죠? 자동 노출 위치 권장이죠? 권장사항은 언제나 모든 데서 하라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보시면은 항상 자동 노출 위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선택하는 게 없죠? 노출 위치 수정을 고르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게재 위치들이 쭈쭈쭈쭉 나와 있어요. 피드, 인스턴트 아티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고르고 필요 없는 거는 다 터시면 됩니다. 구입 체크 뭐 메신저 이런 거 나는 메신저 같은데 광고 안 해. 빼시면 돼요. 모바일 기기 원하는 거 차단 리스트 뜬뜬뜬뜬 하고 밑에 예산 및 일정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위쪽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 위에 우리 대충 보는 부분 있죠. 뭐 위치가 어떻고 연령, 성별, 뭐 상세 타겟팅에서 뭐 한양대학교면 한양대학교고 뭐 관심사하면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 광고 관리자가 지원하는 핵심 타겟팅 기능은 요거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광고 관리자가 지원하는 핵심 타겟팅 기능은 그다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날고 뛰게 타겟팅을 해봤자 그다지 타겟팅을 잘할 수 없어요. 정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준이 딱 요거예요. 딱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페이스북에 타겟팅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핵심 타겟팅, 맞춤 타겟팅, 유사 타겟팅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이 타겟팅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타겟팅은 여기서 입력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당연히 알겠잖아요. 그럼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잠깐 광고 관리자는 여기서 잠깐 그냥 두고 다시 보면 우측에 자산
여기 보이세요? 자산의 타겟이라는 내용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자산의 타겟. 네. 자산의 타겟에 가면 그래 알았어 나갈 거야. 네, 나 나갈 거야.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은 저 광고 관리자의 핵심 타겟팅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산 밑에 있는 타겟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관리자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은 타겟을 불러와서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광고 관리자에서 몇 살, 위치 막 이런 거를 막 입력하는 것은 핵심 타겟팅이고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타겟에 가서 여러분이 미리 타겟을 만들어 놔요.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 타겟을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만들 때 불러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타겟, 뭐가 되게 많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보면. 뭐가 많아.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이 복잡해 하는데. 자, 여기 리스트가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은 뭐만 보이죠? 파란색 타겟 만들기라는 버튼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타겟 만들기 버튼 한번 딱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뭘 만들 수 있죠?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을 만들 수 있고 저장된 타겟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춤 타겟을 만들어도 여기에 저장이 되고 유사 타겟을 만들어도 저장이 돼요.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만들면서 핵심 타겟팅을 해놔도 이 타겟팅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장을 선택해 놓으면 이 목록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이 해놓은 모든 타겟팅은 정보가 여기에 저장돼요. 이해됐죠? 그거 어려울 거 없죠? 저장된 타겟을 누르면은 이 목록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목록. 그만해! 네, 이거 보죠. 이거 광고 관리자에서 본 바로 그 화면이죠? 자, 저장된 타겟 만들기 하시면은 아까 우리 광고 관리자에서 본 것처럼 뭐 위치 어쩌고 연령, 성별, 언어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 내용을 핵심 타겟팅을 여기다 다 입력을 해서 타겟 만들기 하면 그냥 바로 저장이 땅 돼요. 핵심 타겟팅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을 쓰게 되는데 언제나 맞춤 타겟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 타겟팅 내용을 갖고 유사 타겟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핵심 타겟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30대에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건 구체적인 누군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줘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난감해해요. 그쵸?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쵸? 그래서 핵심 타겟을 유사 타겟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유사 타겟이라는 건 먼저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사람의 명단인 맞춤 타겟을 갖고 이 맞춤 타겟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와라 라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맞춤 타겟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맞춤 타겟을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요. 그죠? 아이고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맞춤 타겟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게 돼요. 하나하나의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이 고객 파일이죠. 고객 파일은 진짜 간단합니다. 정말 고객 파일을 내가 페이스북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광고해라 라고 엑셀 파일을 줍니다. 눌러보면 빵 하고 누르면은 자체적인 파일을 복사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은 뭐 메일침프 같은 이런 이메일에서 갖고 올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게 뭐라 이 밑에 뭐 생애 가치를 포함한 고객 파일도 결국은 그냥 파일입니다. 이게 엑셀 파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파일이에요. 짜자잔 하시면은 화면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핵심이 있어요. 파일 템플릿 다운로드 보이세요? 파일 템플릿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파일이 다운받아져요. 그래서 판매자 센터와 똑같이 자 이제부터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와 뭐 이메일 주소 네가 원하는 거 아는 대로 입력해.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다시 파일 업로드를 해 라고 되는 거예요. 정말 엑셀 파일에 담아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도대체 왜 이런 걸 쓸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왜 쓰냐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씁니다. 하나는
내가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관리하던 고객을 새로 이직한 다음에 쓰려고 했더니 태클이 걸릴 것 같네? 뭐 이럴 때 내가 어디선가 개인정보를 사실은 수집했는데 이 개인정보가 불법이라 쓰기가 좀 뭐하네? 할 때도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세탁을 해주죠.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좀 그렇긴 한데 네. 각종의 의외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손안에 은근히 많은 개인정보 파일이 오게 될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럴 때 우리가 그 개인정보 파일, 고객이 이메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함부로 전화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곡하게 맞춤 타겟에 그냥 엑셀 파일 입력해갖고 페이스북 광고 띄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화하고 뭐 이런 거 걸리면 안 됩니다. 맞춤 타겟은 되게 단순하죠? 고객 파일 입력하는 거는 엑셀을 다운받는다. 엑셀에다가 해서 넣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이고, 허무하게 너무 단순하죠? 얘는 단순해요. 밑에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웹사이트 트래픽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웹사이트 트래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웹사이트에 아까 구두 보고 가신 분처럼 어떤 분이 우리 웹사이트에 왔네? 구두를 봤어요. 보고 사지도 않았고 회원가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았어요. 보고 가버렸어. 그러면 사람인 나는 그걸 감지할 수가 없죠. 난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나고 기계는 감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IP에서 들어왔고 뭐 심지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다 알죠. 네, 그래서 트래킹을 해요. 그럼 이 트래킹을 누가 하느냐? 웹사이트에서는 픽셀이 하고 앱에서는 SDK가 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 픽셀을 설치하면 픽셀한테 시켜서 픽셀이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드 같은 거 얘기했죠. 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보고 갔는데 안 산 사람한테 캐rosel에 광고를 막 띄우게 하려면 그걸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픽셀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샀어, 뭘 봤어, 뭘 보고 어느 페이지에 몇 초 머물렀어, 뭐 이런 걸 다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웹사이트는 픽셀이 감시하고 앱은 SDK가 감시를 한다. 얘네들의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픽셀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픽셀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시간 관계상. 위쪽에 자산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픽셀이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받아갖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은 다시 네이버에다가 페이스북 픽셀 설치하는 방법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캡처된 화면과 함께 수많은 글들이 보일 거예요. 픽셀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픽셀이 있으면 픽셀을 갖고 우리가 웹사이트 트래픽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이 타겟팅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이냐, 픽셀이 뭐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건 픽셀은 9가지 표준 이벤트와 우리가 설정하는 맞춤 이벤트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말이 어렵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픽셀은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웹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를 누가 보고 갔어, 안 했어, 여기에 뭐 회원을 가입했어, 장바구니에 담았어, 뉴스레터를 신청했어 같은 몇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에서 일어나는 9가지 표준 이벤트를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했다, 안 했다, 방문했다, 어쨌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기본적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얘가 어떤 트래킹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방문했다, 안 했다. 0 또는 1이죠. 회원가입을 했다, 안 했다. 0 또는 1이죠. 표준 이벤트는 0 또는 1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거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픽셀을 약간 튜닝을 해주면, 동적 전환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부터 트래킹을 해서 광고를 띄울 건데 제가 제품을 되게 여러 가지를 팔아요. 근데 어떤 손님은 10,000원어치를 샀어. 어떤 손님은 1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제가 신제품을 냈는데 이 신제품이 50만원인 거예요. 그럼 이 50만원짜리 제품을 기껏 10,000원짜리 제품 산 사람이 사겠어요? 그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대충 50만원 이상을 산 사람한테 광고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최근 1년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뭐 50만 원 이상을 구매한 사람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6회 이상 방문한 사람만 타겟팅해라. 웹사이트에 와서 몇 개 이상의 페이지를 본 사람만 타겟팅해라. 뭐 이 페이지에서 5초 이상 머물렀던 사람만 타겟팅해서 광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픽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래킹을 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트래킹을 하는데 그 액션을 구체적으로 이런 이상 이하 뭐 이런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합도 당연히 됩니다. 뭐 제가 새우깡도 팔고 감자칩도 판다 쳐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감자칩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럼 웹사이트에 와서 새우깡만 보고 간 사람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와서 새우깡 많이 이상하다. 아무튼 뭐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이거는 했는데 저거는 안 한 사람을 타겟팅해라. 이 뭐라 그럴까? 우리 웹사이트에 한 번 와갖고 100만 원 이상을 산 사람을 타겟팅해라. 뭐 지난 며칠 동안 누적을 해서 얼마를 산 사람을 타겟팅해라. 이런 식으로 각종의 값을 조합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픽셀한테 이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 타겟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픽셀 설치법은 각자 검색하는 걸로 눌러서 내용을 쭉쭉 입력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메뉴는 9가지 표준 이벤트만 지원해요. 0 또는 1로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요 페이지는 봤으나 저 페이지는 안 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조합은 할 수 있지만 이걸 했거나 저걸 안 했거나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요거 한 사람 이런 식으로만 조합이 다 가능해요. 기간과 어떤 그 9가지 액션에 대한 0 또는 1 값만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적 전환이라는 건 픽셀을 약간 고쳐줘야 돼요. 픽셀에 그 동적 전환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당연히 모르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산 라이브러리의 픽셀에 가보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네가 필요한 것들을 개발자한테 이메일로 보내라 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픽셀은 개발 파트예요. 픽셀은 코더가 하는 거예요. 코더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거 된 사람을 타겟팅하고 싶으니까 네가 픽셀을 고쳐줘 라고 하면 걔가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 소스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공부하는 추세긴 해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마케팅하는 사람도 요즘은 되게 공부합니다. 워낙 이 다 프로그래매틱 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죠. 이런 젠장하면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픽셀이 맞춤 타겟팅에서 픽셀의 표준 이벤트랑 동적 전환이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픽셀이 할 수 있는 다른 타겟팅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픽셀은 각 광고 계정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모든 광고 계정은 각자 한 개의 픽셀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맥주를 팔아요. 선생님이 육포를 팔아요. 예를 들어 맥주를 산 사람이 육포를 산다 쳐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맥주를 파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타겟팅 다 필요 없고 육포 산 사람을 타겟팅하고 광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픽셀끼리 통신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우리 이걸 사고 얼마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해라를 똑같이 남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값을 갖고 와서 공유를 해서 서로 통신을 해서 그 타겟팅 값을 줄 수 있어요. 서로. 네, 픽셀은 이런 것도 합니다. 픽셀은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상에서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트래픽의 맞춤 타겟팅이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픽셀은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페이스북 픽셀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쓰면 구글의 픽셀과 페이스북 픽셀을 다시 통신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육포 맥주 이거는 페이스북 픽셀들끼리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픽셀들끼리 너는 누구 타겟팅했니? 나는 이랬어 라고 막 이렇게 명단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구글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받아오면 아이덴티파잉 데이터가 더 당연히 세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를 연결을 시키려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구글 픽셀과 페이스북 픽셀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언급을 하느냐?
그런 것까지 된다. 여러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디지털 광고를 뭐 나 이거 전공했어, 나 이거 디지털 마케팅 이거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려면 거기까지 알아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3시간 동안 배우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초보 중에서도 초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페이스북 광고에서 광고 관리자를 배운다는 건 사실은 페이스북 광고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광고 관리자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그냥 블로그에 보면은 널리고 빨려서 너무 많고, 그게 아니라 이 픽셀을 어떻게 통신시키고 맞춤 타겟을 어떻게 하고 동적 전환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라는 걸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정말 전문적인 마케터라고 할 때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앱은 똑같습니다. SDK를 이용해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객 파일을 직접 주거나 픽셀을 통해서 감시하거나 SDK를 통해서 감시하거나 오프라인 활동 저거는 우리나라는 지원이 안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참여라는 게 있는데, 참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픽셀을 갖고 씨름을 하든 엑셀을 갖고 씨름을 하든 막 광고를 막 하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페이지도 운영하고 광고도 하고 막 타겟팅하고 경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 위에 전지적인 시점에서 페이스북이 딱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거죠. 다 결국 페이스북 손바닥 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광고 관리자에서 뭘 광고를 입력을 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뭐 경매를 어떻게, 이 모든 얘기는 사실은 다 페이스북의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사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정말 타겟팅하고 싶은지 걔는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항목은 뭐냐? 페이스북한테 이를 요청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줘갖고 광고를 했잖아. 지난 30일 동안 내 광고를 보고 클릭했던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이 광고를 또 내보내줘 라는 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사람인데 나는 내 광고를 클릭한 그 뭐 100명이면 100명이 누군지 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몰라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100명이 누군지 너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타겟팅해서 내 광고를 클릭한 적 있는 사람들을 다시 네가 해줘. 내 페이지를 방문한 적 있는 사람을 네가 해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페이스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저들의 액션, 클릭해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액션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모르겠네요. 네, 컴맹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난 몰라.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대충 설명할게요. 페이스북 참여도, 이 참여도라는 건 페이스북이 감지하는, 실제로 내가 한 어떤 액션에 대해서 내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 내 페이지의 팬의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감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라라는 게 맞춤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도 타겟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자, 여러분이 고객 파일을 썼든 픽셀을 썼든 뭐 SDK를 썼든 뭐를 했든 어떤 맞춤 타겟을 만들었다 쳐요. 어떤 방법을 썼든 맞춤 타겟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 여러분은 많은 명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 명단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뭐 되게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처음 상태에서는. 이 명단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이 명단을 유사 타겟으로 만들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 하면 끝. 자, 소스.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거 딱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맞춤 타겟들이 쫘르르륵 나오죠. 그쵸? 요 중에 하나를 뭐 하나 딱 클릭하고 위치, 어떤 나라에서 이거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을 거냐. 네, 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삐삐삐삐 뭐 대충 입력해요. 대충 입력하고 타겟 규모, 얼마나 비슷한 사람을 찾을 거냐라는 걸 설정해 준 다음에 요 밑에 타겟 만들기 버튼 딱 누르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요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찾을 거야 라는 내용만 입력하면 유사 타겟은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만드는 거니까. 단순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원래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는 상태일 때는 눈물을 머금고 맨 처음에는 내 제품을 사줄 만한 사람에 대해서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 제품은 아마 이런 사람이 사줄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소설 하나 막 써요. 그 사람은 몇 살일 거고 어디 살 거고 막 이렇게 쭉 써요. 그래서 이 값을 핵심 타겟팅을 해서 광고 관리자에서 입력을 해요. 내용을.
그 다음에 광고를 돌려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그 광고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그 중에 100명이 내 광고를 클릭했다 쳐요. 그럼 그 100명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춤 타겟에서 페이스북 참여도로 타겟팅을 하면 그 100명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말 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는 분은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암기하시는 걸로.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고객 페르소나를 만들고 핵심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한번 돌려서 이 광고에 반응한 사람들을 페이스북 참여도 맞춤 타겟으로 만들어요. 이 맞춤 타겟을 100명이 나왔죠. 이 맞춤 타겟을 유사 타겟으로 확장해요. 이 100명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와 라고 페이스북한테 시켜요. 그럼 페이스북이 또 한 17만 명 또 찾아와요. 그럼 27만 명을 대상으로 다시 광고를 돌려요. 그럼 27만 명이 모두 다 광고에 반응할 리가 없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돌렸는데 또 한 100명이 그 중에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두 번째로 100명이라고 헷갈렸구나. 내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100명에 비해서 두 번째 클릭한 사람이 200명이 됐다면 200명은 처음 봤던 100명보다 더 정확도가 있는 상태인 거죠. 한 번 필터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죠? 이 200명을 다시 유사 타겟을 찾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요. 그러면 점점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공통의 속성을 점점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공통 속성을 갖게 되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계속 학습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여자인 게 얘네들의 공통점이 중요한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엄청 많아요. 어떤 요인이 이 제품의 광고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페이스북 나름의 추측으로 이 100명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 오는 게 유사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걸 돌렸는데 값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정제돼서 기본적으로 처음 설정해 놓은 공통 속성은 그냥 똑같고 다시 또 다른 속성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겠죠. 이해되죠? 얘를 또 유사하게 찾아오면 더 정확하게 찾아오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광고 관리자에서 기본으로 보게 되는 핵심 타겟팅은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 쓴 다음에는 사실은 안 쓰는 타겟팅이에요. 핵심 타겟팅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뛰는 쩌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걔는 그다지 정확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맨 처음에 맨 타겟팅 할 때 한 번 하고 맞춤 타겟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맞춤 타겟과 페이스북 참여도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 타겟을 돌리고 여기에 통합을 해서 광고를 할 때 이 맞춤 타겟 얘랑 얘한테 돌려라고 이렇게 합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교집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참여들을 통해서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 한 번 돌리는 이런 사이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픽셀이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광고를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전혀 다른 동네로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구글 광고를 하면 구글 광고를 통해서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픽셀이나 SDK한테 감시를 시켜서 픽셀이나 SDK의 그 참여도 SDK가 체크하는 그 타겟들도 계속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으로 돌려서 이걸 계속 고집합을 만들어내면 가장 정확한 타겟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페이스북 타겟팅은 광고 관리자가 무슨 대단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을 계속 필터링을 해서 찾아내는 능력에 페이스북 광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파잉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 유사성이라는 게 계속 말하지만 만약에 정말 구매 데이터다 이런 식이면은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DMP가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파잉 속성 자체가 관심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필터링을 해도 끝에 가면은 광고 할 때마다 족족 다 사주는 그런 것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환 캠페인까지는 페이스북의 이 특성상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DMP의 성능이 달라. 성능의 차이가 와. 왜냐면 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서 페이스북은 그 정도 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필터링해서 가는 것까지가 가능하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을 때
다시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구글이면 구글에다가 돌려서 추가적으로 다른 광고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 혼자 그다지 뭐 얘가 뭐 지존 짱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충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일단 타겟팅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맥락은 이해를 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잠깐 광고 관리자를 계속 보면 아까 만든 거 어디 갔지? 또 하나 그냥 만들죠. 검토? 이거 아니야. 네. 만들다 만 게 어디 갔을까? 아니 하나 만들게요. 잠깐만요. 그래. 이거 네 테스팅이 계속 있었네요. 자. 그런 눈으로 다시 보세요. 이제 우리가 타겟을 이해한 다음에 보면 광고 관리자의 맨 위에 매우 조그만 한 줄이 보이죠. 맞춤 타겟. 맞춤 타겟 또는 유사 타겟을 추가해라. 밑에 있는 부분은 핵심 타겟팅인 거고 맨 위에 여기를 딱 누르면 야 이러지 마. 저장된 타겟 네. 저장된 타겟 사용하기를 누르면은 여러분이 불러놓은 이렇게 저장해놓은 각종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들이 여기서 선택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이 부른 거를 항상 그대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불러와서 그 중에서 남자만 타겟팅 해라라든가 그 중에서 10살만 10살은 아니구나. 네, 20살만 타겟팅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타겟팅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가면 우리가 노출 위치랑 쭉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예산과 일정, 광고 게재 최적화 기준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제 광고 만들기가 거의 이제 광고 세트 만들기가 끝나게 되는데 자, 예산 및 일정을 입력하죠. 예산은 일일 예산도 있고 총 예산도 있어요.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는데 일일 예산은 하루에 얼마를 쓰겠다. 총 예산은 특정 기간 동안 나는 총 얼마를 쓸 거야 라고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 일일 예산을 쓰나 총 예산을 쓰나 큰 차이 없으니까 원하는 거 써라 까지만 할게요.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70,000원을 쓰든 일주일을 잡아놓고 70,000원을 써놓든 여러분에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예산과 일정은 오늘부터 할 거냐 아니면 몇 날부터 며칠까지 할 거냐 특정 요일에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거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총 예산으로 바꾸면 이렇게 요일과 시간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때만 나가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걸 하고 중요한 건 밑에 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여기인데 자 여러분이 예산을 얼마나 쓰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타겟팅이 기본적으로 됐다 칩시다. 여러분이 타겟팅을 만들어도 그 타겟이 보통 몇천 명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게 되잖아요. 이 핵심 타겟팅을 해보면 안 돼. 처음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가 핵심 타겟팅을 30세 서울 사는 남자 이렇게 해보면 그 인원이 대개 한 100만 명에 육박하게 돼요.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은 게 여러분 한 해에 수능 보는 사람이 한 50만 명 되거든요. 19살짜리 남자애와 여자애 합쳐놓으면 50만 명이에요. 19살짜리 남자애만 타겟팅을 하면 그게 한 25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핵심 타겟팅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 인원이 그렇게 줄진 않아요. 한 100만 명까지 떨어뜨리면 여러분 충분히 노력한 거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내가 광고를 하는데 내 광고비가 이 100만 명 모두에게 광고를 돌릴 만큼 충분하지 않잖아요. 나는 기껏 해봤자 하루에 한 10,000원 쓸까 말까 하죠. 여러분이 해보시면 한 1,000원당 80명? 그 정도가 평균치예요. 광고비 1,000원당 한 80명한테 도달하면 별 문제 없이 광고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1,000원당 80명한테 난 하루에 10,000원 쓸 거네? 그럼 해봤자 나름 껴봤자 한 8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800명으로 언제 100만 명을 다 스캐닝을 해. 그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게재 최적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타겟팅을 한 사람은 총 100만 명이야. 그런데 나는 사실 800명밖에 오늘 광고를 게재를 못해. 그러니까 그 100만 명 중에 800명을 골라내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 골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 100만 명 중에 800명이 골라지기를 바라는가를 말하는 게 광고 게재 최적화 기준입니다. 노출과 일일 고유 도달은 그냥 읽어보세요. 노출은 한 명한테 여러 번 보여줘. 고유 도달은 한 번 보여줘 이거죠. 위쪽에 랜딩 페이지 조회와 광고 링크 클릭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이게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죠. 추천은 랜딩 페이지 조회니까 항상 추천하는 대로 보통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 100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은 광고를 보면 클릭을 참 잘해. 그런데 광고에 뭐 이렇게 뭔가 클릭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전에 뭐 제가 뭐 신발을 판다면 그런 신발에 대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이력을 별로 보인 적이 없어. 얘는 그냥 광고를 보면 클릭을 참 잘하는 애야. 이런저런 주제에 관심도 많고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링크 클릭을 선택했을 때 주 광고 집행 대상으로 선택이 돼요.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건 내가 신발을 파는데 내가 신발을 팝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은 신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발에 대한 콘텐츠를 주로 좋아했고 신발이 나오는 동영상을 주로 봤으며 신발에 대한 광고를 클릭을 몇 번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볼 때마다 클릭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GMP상 이 사람의 속성이 신발을 좋아한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있는 거고 광고를 봤을 때 이것저것 뭔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링크 클릭이라는 건 액션을 보이는 사람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건 이미 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파악이 된 사람을 주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랜딩 페이지 조회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이 정말 이미 맞춤 타겟을 갖고 맞춤 타겟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었고 이렇게 필터링을 거친 상태였다면 굳이 쓰잘데없이 다른 거 선택할 필요 없고 랜딩 페이지 조회를 선택을 해서 최대한 정말 뭔가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계속 광고가 돌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타겟이 정제가 되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타겟팅 같은 이런 수준에서는 지금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누가 내 신발에 관심을 보일지를 아직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광고 자체의 이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더 좋아요. 랜딩 페이지 조회가 효과를 중시한다면 링크 클릭은 효율을 중시하는 건데 내 타겟이 정제되어 있을수록 효과로 가는 거고 내 타겟이 아직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정확도가 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못한다면 링크 클릭을 선택해서 효율을 높여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과정을 이해하셨죠?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그 미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옵션은 없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세팅 옵션 끝났고 누르면은 광고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광고 만들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 가보면은 항상 오른쪽에 여러분이 입력한 게 어떻게 광고로 보이게 되는지 미리 보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보기 보셔서 알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다시 광고 만들기 따위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랜딩 페이지 조회를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이미 DMP가 이걸 좋아해. 이 사람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라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집행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회색 신발을 판다 쳐요. 회색 운동화를 팔 건데 이 회색 운동화의 장점은 회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값이 싸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튼튼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으면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 광고 게재 최적화 기준에서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OCPM이라고 하는데 이 랜딩 페이지 조회가 이미 확인된 속성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액션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핵심 타겟팅 상태에서는 거의 뭐 링크 클릭 쓰나 랜딩 페이지 조회 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여러분 타겟팅이 기초적인 상태에서 랜딩 페이지 조회로 광고를 돌리면 단가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은 8주 동안 프로젝트 하는 그 정도의 기간에 그 정도 뭐 되게 저렴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확인을 할 거면 링크 클릭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도라는 측면에선 랜딩 페이지로 돌리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링크 클릭으로 돌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광고를 각 내용을 담은 광고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들면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세트 만드는 화면까지 봤죠? 어떤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데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건 기본적으로 돈으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의 예산을 쓸 거고 언제 할 거고 누구를 타겟팅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세트에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의 세트는 컴퓨터 폴더랑 똑같죠. 하나의 세트 아래는 최대 50개의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뉴스피드에 제 광고가 나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건 세트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경매에서 이기면 나가는 거잖아요. 경매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세트와 세트가 맞붙어갖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제 광고 A 세트가 이겼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A 세트 밑에 있는 광고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50명이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50개 중에서 어떤 광고가 나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나가는 건 확실한데 50개 중에서 뭐가 나가지? 뭐가 나가냐면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동률을 보인 광고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50개의 광고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동률을 보이는 게 나가는데 그럼 이 행동률이라는 건 뭐냐? 행동률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그 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보인 걸 말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링크 클릭 딱 여기까지 떠오를 거예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률이라는 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률 척도는 300개가 넘는데 예를 들면 이걸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링크 클릭 이런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 말고도 어떤 사람이 뉴스피드를 쭉 보다가 이 광고를 딱 보고 스크롤을 3초 동안 멈췄어. 이런 것도 행동률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면을 줌인했어. 더 자세히 보려고 핸드폰을 들어 올려서 중력 센서가 감지를 했어. 스크롤을 분명히 내렸는데 뺏겼어. 얘가 이 똑같은 컨텐츠를 반복해서 보여줬는데도 두 번, 세 번째에도 그 컨텐츠에서 다시 관심을 보였어. 관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특정을 하죠. 멈추든 뭐 스크롤을 하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행동률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동률, 말 그대로 관심을 보인 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광고가 이 세트 중에서 가장 많은 노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가. 반짝가게 아줌마는 이 집의 장조림이 본죽에서 주는 소고기 장조림이랑 그렇게 비슷하다라는 멘트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클릭을 해갖고 엄청난 노출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반짝가게 아줌마는 그런 상상을 보통 못하는 거죠. 되게 기업이 못하는 건 제품의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보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필요로 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죠. 제품 먼저 만들고 내가 만들 줄 아는 걸 만드는 게 먼저지 사실은 나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싶어라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가치를 처음 설정한 것 이상으로 확대를 못 시켜요. 그 아줌마가 엄마의 손맛에서 못 벗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멸치 볶음이 바삭하다라는 것도 멘트가 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못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해서 그 기업 기업에 기여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무슨 유기농으로 만든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그냥 생각일 뿐인 거고 그런 생각으로 기업이 도박을 하기에는 그러다 기업이 쫄딱 망합니다.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케팅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페이스북의 OCPM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를 가장 빠르게 친속 정확하게 A/B 테스트하는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구글은 못해요. 왜냐? 구글은 너무 많은 네트워크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광고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 뉴스피드라는 곳에 거의 모든 광고가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로 광고가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들 간의 이 변별력이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걸로 딱 집중이 돼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이 광고 센터에다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에 광고를 넣어놓고 한 일주일 처박아 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 50개의 광고 중에서 한 개나 두 개가 유난히 많은 도달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걔가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을 받아서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50PM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마 이 50PM 시스템을 쓰는 걸로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해지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타겟팅 자체가 핵심 타겟팅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해지면 더 정확한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어낸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리드들한테 반응을 얻어내는 거니까 이 제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비용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아지면 링크 클릭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정확한 랜딩 페이지 조회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 되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핵심 타겟팅을 조금 너무 넓지 않게 페르소나를 좀 구체적으로 뭐 그 비누를 사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뭐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구매 가능한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특정의 페르소나를 먼저 정하세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여자들 중에 30대의 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이 제품을 살 거냐, 살 거라면 어떤 메시지에 반응해서 살 거냐 라는 걸로 좀 이렇게 실험을 좁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정말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겟팅 자체를 좁혀갖고 핵심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타겟팅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광고를 만들어갖고 돌려면 된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조회가 좋긴 하지만 돈이 별로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링크 클릭을 해라.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땐 랜딩 페이지 조회를 하는 게 맞는 거다. 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칼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